중학교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도형의 닮음 단원, 대단원으로 다시 시작을 할 텐데 중학교 2학년 수학이 중1, 2, 3학년 수학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중에 도형만 가지고 와서 양을 비교해도 제일 양이 많고 제일 어렵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그 도형에서도 무슨 단원? 닮은 도형의 단원, 도형의 닮은 단원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은데 우선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들 하는 말이죠. 닮았다. 너 엄마랑 닮았다. 이 친구랑 이 친구는 닮았다. 이 사물들이 참 비슷해. 닮았어. 많이 쓰는 말이라서 그냥 이해를 하다가 수학적으로 수치가 등장을 하고 조금 난이도가 복잡해지면은 되게 당황스럽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덜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닮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한 뜻을 자기 입으로 얘기할 줄 알아야 되고 닮은 비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형의 닮음의 의미에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우선 일상생활에서도 닮았다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수학적으로 닮음의 뜻이 뭐냐면 자,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합동이라는 말을 먼저 해야 돼요. 합동. 자, 중학교 1학년 수학 도형 10파트에서 그 작도 배운 다음에 삼각형의 작도 배운 다음에 삼각형의 합동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렇게 도형의 합동의 뜻이 뭐냐면 크기랑 모양이 완전히 똑같아서 포개어지는 두 도형을 합동 관계에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합동의 기호로는 짝대기 3개 쭉쭉쭉 이렇게 그어주었어요. 자, 그러면 또 합동인 것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대응점 순서대로 적어야 돼요. 포개지는 그 꼭지점들 순서대로 A랑 포개지는 점 D, E, F 이렇게 합동이다. 그럼 1학년 때 배운 합동이 이런 의미였는데 닮음은 뭐냐? 합동의 엄마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즉 어떤 상황까지 포함을 하냐면 두 도형이 있어요. 이제 오른쪽에 거를 집중해 보세요. 두 도형이 있는데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 일정한 비율로 확대한다는 것이 우리 흔히들 스마트폰에서 손가락으로 사진을 확대해서 볼 때 확대하죠. 이게 지금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는 느낌이에요. 자, 축소시킬 때 또 이렇게 쭉 확대를 하죠. 자, 이렇게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를 했을 때 옆에 있는 다른 도형과 완전히 포개지는 합동이 돼버리면 두 도형은 서로 닮음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됐죠? 자, 요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도형과 합동이 되면 두 도형은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다. 자, 합동, 닮음, 한글말이죠. 세계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그리고 간략히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호가 있습니다. 합동이 짝대기 짝짝짝이었다면 닮음을 영어로 하면 similar에서 s를 따와서 s를 눕혔어요. 그래서 닮음의 기호는 요렇게 잘 적을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닮음을 기호로 표현을 할 때 역시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대응점 순서대로 적어야 돼요. 그러면 닮은 관계에 있는 두 도형에서 대응점은 뭐예요? 대응변은 뭐예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자, 닮음의 개념에서 한 도형을 쭉 확대 또는 쭉 축소를 했을 때 다른 도형과 합동이 되면 닮은 관계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합동이 된다면 포개지는 꼭지점들이 있겠죠. A라는 것이 쭉 확대되면은 D라는 점과
딱 포개져서 합동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는 점들이 바로 대응점. 그러면 대응변 역시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를 해서 합동인 관계를 만드는 상태에서 포개지는 변들이 대응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삼각형 ABC가 그대로 2배로 확대하면은 옆에 있는 삼각형과 합동이 될 것 같네요. 그때 포개지는 삼각형 A랑 포개지는 점 D, E, F 이렇게 닮은 관계에 있다라고 기호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 개념 어렵지 않죠? 닮음의 정확한 뜻과 닮음의 기호에 대해서 학습했어요. 자, 그럼 도형과 도형 사이에 이러한 기호도 적을 수 있었죠. 삼각형 ABC, 짝대기 2개, 짝짝, 삼각형 DEF. 이거는 어떤 의미죠? 그렇죠. 단순히 등호의 기호를 적는 것은 넓이가 같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같지 않아도 하나는 이렇게 생기고 하나는 이렇게 생겨도 둘의 넓이가 같으면은 짝대기 2개로 짝짝 해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개념인 닮은 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아주 중요해요. 오늘 배우는 개념 중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닮은 비를 살펴보기 전에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있는데 정확히 삼각형 ABC를 2배 확대를 해서 이렇게 오른쪽에 삼각형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닮은 기호로 표현을 나타내 볼게요.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닮았죠. 대응점 순서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응변들이 있겠죠. AB 길이와 대응변은 AB와 DE, DE가 서로 대응변이에요. 그 다음에 AC와 DF가 대응변이에요. 그리고 BC와 EF가 대응변이에요. 이 대응변 사이의 길이의 비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굳이 재어보지 않아도 이 자체를 2배 확대해서 옆에 오른쪽 도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길이 자체가 몇 배가 되었다? 2배가 되었죠. 그러니까 AB 길이 대 D 길이는 1대2. 역시 얘네들도 1대2, 얘도 1대2가 될 거예요. 됐죠? 자, 실제로 길이를 봐도 여기 3칸, 여기는 6칸, 1대2죠. 여기도 1대 여기가 하나, 둘, 2. 여기도 이 길이가 하나, 둘, 1대2의 길이비를 가집니다. 이렇게 확대 또는 축소를 일정한 비율로 하기 때문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모두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모두 일정하고 우리는 그것은 무엇이라 약속한다? 닮은 비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도형을 닮음에서 닮은 비가 나오면 반드시 길이야.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야. 길이라는 것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냥 뜬금없이 닮은 비 하면은 그냥 나중에 되면은 닮았는데 닮은 비는 뭐였더라? 대충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닮은 비입니다. 자, 이렇게 비를 가르치니까 간혹 초등학교 때 배운 비, 비율, 그리고 비랑 실제값이랑 혼동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잠시 복습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선생님이 있고 A라는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은 10,000원을 가지고 있고 A라는 친구는 20,000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금액이 실제 값이죠. 그런데 선생님과 이 A라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돈을 B로 나타내 볼까 합니다. 수학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양을 비교할 때 B라는 수학적 개념을 쓸 수 있는데 흔히들 비교하는 양을 뒤에 둬요. 그러면은 앞에는 죄송해요.
기준량을 후항에 두고 비교하는 양을 전항 앞쪽에 둡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기준량이라면은 이게 2만원, 앞에 비교하는 양 10,000원 이렇게 되겠죠. 10,000 대 2만. 그런데 수학적으로 비를 표현할 때는 흔히들 거의 약속처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기 때문에 최대한 둘의 최대 공배수로 약분을 해버리면은 1대 2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은 10,000원, A 친구가 가지고 있는 금액은 20,000원이지만 이를 B로 표현을 하면은 1대 2다. 이로써 우리는 비교가 쉽게 돼요. 아, 선생님의 양의 2배만큼 A라는 친구가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1대 2라는 것은 실제 값은 아니에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자연수의 비로 나타낸 거죠. 그리고 비율은 뭐냐면 이 자체를 이제 수치로 분수 또는 소수로 나타낸 건데 기준량을 분모에 적고 비교하는 양을 분자에 적어서 2분의 1. 그러면은 이 기준량에 대해서 이 비교하는 양이 2분의 1만큼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비율을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대응하는 길이의 비라고 했을 때 1대 2다라는 것은 실제로 길이가 1, 실제로 길이가 2라는 것이 아니라 이 AB 길이와 D 길이를 서로 비교를 했을 때 1일 때 그것의 2배만큼의 길이를 가진다. 또는 D 길이가 이럴 때 그것의 반틈이 AB 길이다 라고 서로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되는 거죠.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닮음비가 대응하는 길이의 비인데 닮음이라는 개념은 누구의 엄마라고 했죠? 합동의 엄마, 합동을 포함하는 더 큰 확장된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합동도 닮은 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합동은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왼쪽 도형과 오른쪽 도형을 봤을 때 이 왼쪽 도형의 1배,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자신이 돼버리는 거죠. 곱하기 1배 확대했다. 곱하기 1배 축소했다. 그냥 자기 자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닮은 비를 논할 수 있는데 여기 길이가 10이면 오른쪽에서도 대응변의 길이가 10이죠. 합동인 상태에서는. 따라서 합동관계에 있을 때는 닮은 비가 1대 1이다 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굳이 합동관계를 닮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잘 하진 않지만 닮음 안에 들어있는 개념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내용이에요. 평면 도형에서의 닮음의 성질과 입체 도형에서의 닮음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평면 도형에서는 두 도형이 닮았으면 1번은 당연하죠. 대응변의 길이의 비는 일정하다. 그 일정에서 우리는 뭐라고 약속했다? 이것을 바로 닮음비라고 약속을 했어요. 닮음비입니다. 닮음비. 자, 그 다음에 2번이 간혹 가다가 이제 헷갈리게도 많이 나와요. 자, 지금 같은 상황이 닮은 비를 따져보면은 BC라는 변이랑 EF 변이 대응 변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지금 3이죠. 여기 길이가 6이에요. 그러면 닮은 비는 3대 6을 약분해서 1대 2가 됩니다. 그러면 대응각들, 여기 각비와 대응각이 각이죠. 이 각도 1대 2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에요. 각은 어떻다? 대응각의 크기는 그냥 같습니다. 갑자기 길이는 이렇게 2배로 늘어나면서 왜 각은 2배가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닮은 도형을 갖다 놓고 직접 각을 재보면은 여러분들이 대응각의 크기는 그냥 같구나 라고 알 수도 있고, 자, 조금 우리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냥 참고로 들어보세요. 자, 이 각비의 크기는 BC라는 변을 기준으로 AB, 이 선분의 기울어진 정도가 정하죠. BC가 고정이 되어 있다면. 이 벌어진 각이니까.
자, 그러면 각 E도 마찬가지예요. EF라는 변을 고정을 시켰을 때 DE, 이 기울기에 의해서 각 E가 결정이 되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 직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직선의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 두 점을 선택을 했을 때 X 증가량은 2가 되고 Y 증가량은 3입니다. 따라서 2분의 3이라는 기울기를, 자, 만약에 얘가 X축, 여기가 Y축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오른쪽에서는 이 2라는 것이 닮은비 1대 2는 모든 변화한 대응 변의 길이의 비이기 때문에 2라는 길이가 얼만큼 됐겠어요? 4만큼 됐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3이라는 이 길이는 어떻게 대응되죠? 이렇게 6이라는 길이에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기울기 역시 X 증가량 4분의 6, 여기서는 2분의 3, 이렇게. 그러면 약분하면 역시 2분의 3. 기울기가 어떤가요? 같죠. 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각이 고정되는 이유는 이 가로로 되는 변화하는 양과 세로로 변화하는 양 자체가 모두 다 K배 일정하게 변하기 때문에 한 변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나머지 변의 기울어진 정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이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각을 재어보면 닮은 도형에서 대응 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입체 도형에서 닮음의 성질 가볼게요. 입체 도형 역시 닮은 도형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입체 도형을 쭉 일정한 크기로 확대 또는 축소를 해서 만든 다음 도형이 이제 합동이 된다면 이렇게 닮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입체 도형에서는 변이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 이 녀석을 모서리라고 하죠. 그래서 입체 도형에서의 닮은 비는 갑자기 다르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닮은 비는 무조건 뭐다? 길이예요.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변 또는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입니다. 자, 닮은 비는 이 원초적인 길이에 두고 우리는 정의를 내린 거예요. 길이가 변했기 때문에 넓이 자체도 변하고 부피도 변한다. 뭐가? 길이부터 변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변한 길이의 비를 우리는 닮은 비라고 정의를,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 도형 자체를, 입체 도형 자체를 K배만큼 확대를 시켜서 오른쪽 도형을 만들었으면 모든 길이가 몇 배가 됐다? K배가 됐겠죠. 그래서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는 전부 1대 K라는 길이의 비가 일정할 거예요. 이 역시 무슨 개념이다? 닮은 비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대응하는 면, 이 녀석과 대응하는 면, 이 녀석이 일정하게 확대를 했을 때 합동이 될 때 딱 만나는 면은 여기죠. 이게 대응하는 면이 되는데 대응하는 면은 서로 닮은 도형이다 라는 것도 이해가 잘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에서의 닮음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닮았대요. 이렇게 문제 제공이 되면은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왜? 대응 점 순서대로 문제에서 잘 맞게 적었으니까 우리는 대응 변을 파악하기도 쉽고 대응 각을 파악하기도 쉽고 아주 편리한 정보를 제공해 줬습니다. 자,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의 닮은 비가 뭐다?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 자, 정보들,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3개 정도 보이는데 BC와 대응하는 변은 EF죠. 이렇게. 따라서 닮은 비는 이 녀석들의 길이 비로 가져오면 되겠죠. 자, 이 녀석
녀석과 이 녀석의 닮은 비니까 요 순서대로 적어줘야 됩니다. 갑자기 혼자 거꾸로 9대 15 하면 안 돼요. 그래서 15대 9인데 간단한 자연수 비로 나타내면 5대 3이 정답이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C와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DEF에서 모든 대응되는 길이에 관한 것은 전부 다 몇 대 몇이다? 5대 3이다. 꼭 변만 가지고 파악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냥 길이면 돼.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대응변이죠. 그러면 몇 대면 5대 3이다. 또는 자, 여기서 수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이 길이 대 여기서 수선 그은 것이 또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또 대응되는 길이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5대 3의 길이의 비를 가져야 됩니다. 아니면은 여기 둘레도 길이죠. 여기 둘레 다 더한 것과 대응되는 길이는 여기 둘레를 다 더한 거죠. 그러면 이 둘레를 다 더했다? 이 삼각형의 둘레와 이 삼각형의 둘레 역시 길이의 비가 5대 3이 되겠죠. 이해가 되죠? 꼭 변에서만 고정관념을 생각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AB, 선분 AB의 길이를 찾아볼게요. 그러면 5대 3의 길이의 비를 가지는데 AB 길이를 x라고 하면 5대 3, x가 먼저 와야 되겠죠. 왼쪽 삼각형 대 오른쪽 삼각형. 그럼 왼쪽 삼각형에서의 AB, 그것과 대응되는 오른쪽 삼각형에서의 누구? DE, 6cm. 따라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같다. 안쪽에 있는 두 녀석을 곱한 것은 3x죠. 이것은 바깥쪽에 있는 두 녀석 곱한 거 30이다. 따라서 x는 10이다. 10cm. 자, 각 D의 크기를 물었어요. 각의 크기는, 대응 각의 크기는 B를 안 따지고 그냥 크기가 같습니다. 각 D와 대응되는 각은 각 A죠. 각 A의 크기가 80도니까 이 녀석도 80도. 2번입니다. 자, 다음 두 삼각기둥은 서로 닮은 도형이고 모서리 AB, 선분 AB에 대응하는 모서리가 선분 GH래요. 자, AB에 대응하는 모서리가 여기 선분 GH래요. 대응점 순서대로 대응하는 모서리도 읽어주는데 A와 대응점이 G고 B와 대응점이 H라고 문제에서 가르쳐 줬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다? 왼쪽에 있는 삼각 기둥을 쭉 확대를 해서 방향을 돌릴 필요 없이 이 녀석과 합동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대로 대응점을 잘 찾아주기만 하면 되죠. C와 대응점은 I가 될 거고 D와 대응점은 J가 될 거고, 이 방향 그대로 합동을 만들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면 ABED, 면 ABED 요 대응점 순서대로 이렇게 불렀죠. 이 녀석과 대응하는 면, 그러면 누구겠어요? G, H, K, J 순서대로 요 면을 읽어주면 되겠죠. 대응면을 얘기할 때도 항상 각각의 대응점 순서대로 G, H, K, J가 정답이 됩니다. 자, 두 삼각기둥의 닮은 B, 입체도형이라서 닮은 B가 되게 거창해지는 거 아닙니다. 평면도형이든 입체도형이든 닮은 B는 대응하는 변 또는 모서리의 길이의 B로 가지고 오면 되죠. 자,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제공된 것이 어딥니까? AB와 GH죠. 따라서 6대 8 약분하면 3대 4입니다. 자, 선분 CF의 길이를 X라고 둬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과 대응되는 변이 누구죠? IL이죠. 얘가 16이네요. 근데 우리는 닮은 B를 알고 있으니까 비례식을 세우면 3대 4는 X 대 16이다.
4배가 됐으니까 4배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CF의 길이는 12cm입니다. 자, KL의 길이를 Y라고 둬볼게요. 이것과 대응되는 모서리는 선분 EF죠. 9cm네요. 그러면 3대4의 닮은 비를 만족해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9cm일 때 오른쪽에 있는 것이 Y다. 그러면 3배니까 3배 돼서 16 또는 12 그렇게 구하거나 아니면은 저 안쪽에 내항의 곱 9, 4, 36은 3Y가 되어야 되니까 KL의 길이도 12cm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두 원뿔 가나가 서로 닮은 도형일 때 원뿔 가의 밑면의 둘레의 길이는 전부 길이의 비는 일정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일정한 길이의 비를 우리는 닮은 비라고 약속을 했죠. 물론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비, 대응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지만 어쨌든 길이니까 나는 빨리 무엇을 구하고 싶다? 닮은 도형이라 했으니까 닮은 비를 구하고 싶다. 닮은 비는 대응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다. 그런데 이 모선의 길이가 대응되는데 8, 12 제공되어 있죠. 그래서 닮은 비는 바로 몇 대 몇? 2대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서의 이 밑면의 반지름과 오른쪽에서의 밑면의 반지름 역시 대응되는 길이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2대 3이라는 닮은 비는 왼쪽에 있는 이것을 x라고 두면 x 대 오른쪽에 있는 반지름 6 이렇게. 그러면 x는 얼마? 4 이렇게 구하면은 가의 밑면의 둘레 반지름이 4기 때문에 둘레는 2파이 r이죠. 그러면 r이 4니까 답이 8파이 cm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죠. 자, 닮은 비, 대응되는 길이의 비가 모두 2대 3을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밑면의 이 둘레의 길이도 이 자체도 둘레의 길이니까 이것도 2대 3을 만족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 오른쪽에서 반지름을 아니까 이 원주 밑면의 둘레의 길이 구할 수 있죠. 얼마다? 12파이다. 그러면 식을 세우면 2대 3이라는 닮은 비, 길이의 비를 만족해야 되는데 왼쪽의 밑면의 둘레 자체를 몰라서 이것을 y라고 둬봅시다. 그러면 y 대 오른쪽의 원의 이 밑면의 둘레는 12파이입니다. 내항의 곱 3y는 외항의 곱 24파이입니다. y는 8파이입니다. 라고 정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도형의 닮은 의미 하고 나면은 문제집마다 단골 문제죠. 다음 보기에서 항상 닮은 도형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이것을 할 때, 자, 평면 도형이라면 변이죠.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대응되는, 이것이 바로 닮은 비죠. 닮은 비가 일정해야 된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또 한 가지 더 대응각의 크기는 같다. 이것을 두 개를 생각하면서 고르면 돼요. 자, 기억 두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은 각 자체를 다르게 그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는 이렇게 여기를 뭐 20도로 그릴 수도 있고 이등변. 하나는 이렇게 여기를 100도로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해당 사항이 안 되죠. 대응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 게 닮은 도형의 관계인데 그래서 이 녀석은 항상 닮은 도형의 관계가 아니다. 니은 두 마름모.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든 변의 길이의 대응되는 변의 길이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각을 조절한다면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이런 느낌으로 하나는 이렇게 하면은
자, 이 녀석들끼리 길이가 같고 이 녀석들끼리 길이가 같으니까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비로 봤을 때는 정말 비가 다 똑같겠죠. 하지만은 여기 각기 다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은 항상 닮은 도형이 아니다. 아무리 확대 또는 축소를 해도 서로 합동인 관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디귿, 정삼각형, 두 정삼각형. 자, 정삼각형 두 개를 생각을 해볼 때 각은 모두 60, 60, 60, 60, 60, 60으로 전부 같아요. 그리고 길이 역시 1대 1대 1, 1대 1대 1 같기 때문에 모든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고 또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아서 이는 항상 닮은 도형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부채꼴. 두 부채꼴은 하나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180도 잡을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반원이 돼버리죠. 하나는 90도로 중심각을 잡아서 가져올 수 있죠. 반지름이 같다고 한들 이렇게 하면 한쪽을 확대 또는 축소를 해서 오른쪽 거 못 만들어요. 닮은 관계가 아니다. 자, 두 직육면체. 하나는 이렇게 정육면체처럼 이렇게 생길 수 있고 하나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길 수도 있죠. 이렇게 자기가 그림을 여러 개 그려보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역시 닮은 관계에 항상 닮은 관계에 있을 수 없다. 자, 두 구는 이런 작은 구가 있고 큰 구가 있을 수 있는데 두 구를 비교하면은 반지름만 상황이 달라지는데 반지름만 다르지 이것을 그대로 쭉 축소를 하면 반지름의 길이를 쭉 작게 하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합동인 관계에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두 구는 항상 닮은 도형에 해당합니다. 자, 밑에 빈칸이 있죠. 그래서 몇 가지 더 살펴볼게요. 자, 시옷. 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어떨까요? 자, 기억. 그냥 두 이등변 삼각형은 날씬이와 이렇게 옆으로 눕혀진 거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닮지 않은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어떨까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려보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 자, 직각을 끼고 그 낀 두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가 4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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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도 같기 때문에 세 각은 크기가 같아요. 고정이 돼요. 그리고 변의 길이도 이것이 1대 1이고 빗변은 이 두 개가 정해지면은 결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빗변을 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1대 1. 여기도 1대 1의 길이비를 갖죠. 크기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변의 길이와 요렇게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을 할 것이고 빗변은 자동으로 결정이 될 것이고 서로 닮은 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자, 또 두 평행사변형은 어떤가요? 당연히 항상 닮은 도형이 될 수가 없겠죠. 왜? 하나는 요렇게 근데 각을 다르게 직사각형 가져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평행사변형 역시 항상 닮은 도형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각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은 어떤가요? 이 녀석은 항상 닮은 도형이 맞죠. 왜? 자, 반지름만 다를 수밖에 없어요. 부채꼴을 결정하는 요소는 중심각의 크기랑 그 원의 반지름이 해당이 되는데 중심각의 크기가 같대요. 그러면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 크기가 같아요. 그러면 이 길이만 바뀌는데 이 길이 자체가 쭉 일정한 비율로 축소를 시키면은 왼쪽 거랑 합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다양한 예도 살펴봤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닮음의 의미와 닮은 도형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